안녕하세요. 혹시 계단 오르는 게 좀 힘겹고 아침에 이렇게 몸이 무겁다, 천근만근이다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또 평균 73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년,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근육 만들 때 좋은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80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또 전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근육은 물론이고 면역, 혈관, 뇌, 뼈 건강까지 이걸 다 조화하는 단백질의 숨겨진 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5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셨다는 74세 교수님이 계시던데 네네. 어떻게 지금은 거의 20대처럼 운동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 단백질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그 교수님 사례가 어쩌면 그 근감소증을 잘 극복하신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근감소증, 이걸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보통 30대부터 근육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0대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60대가 넘으면 연 3%에서 8%까지 확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우와, 8%요? 네, 이게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망률 자체를 한 3.6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동화 저항성이라고 해서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젊을 때처럼 이게 근육으로 잘 안 가요. 아,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몸에 근육 만드는 공장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양으로 때워야 하나? 양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 펄스 섭취법이라는 건데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25g에서 30g씩 꾸준히 나눠 드시는 거예요. 아, 나눠서요? 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그 정도거든요. 30g 이상은 사실 좀 흡수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계란, 우유, 닭고기, 생선 이런 걸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고요. 아, 그런 종류로요? 네. 식물성 단백질도 물론 좋은데 종류에 따라서는 동물성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미노산 구성이 조금 달라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요? 네. 걷기 6,000보든 아니면 근력 운동이든 운동 딱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오, 3배나요? 네.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야겠네요. 근데 단백질이 근육 말고도 면역력에도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면역 시스템의 99%가 단백질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진짜 제일 바쁜 세포 중 하나예요. 교체 주기가 다른 세포보다 10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거의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와, 10배요. 네. 근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면역세포의 주 연료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체내 생산 능력이 한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아, 그럼 이것도 외부에서 꼭 채워줘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면역력을 그냥 단백질 섭취 팁을 좀 드리자면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있죠. 네네. 그리고 키위나 딸기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아, 같이 먹으면 더 좋군요. 네. 특히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은 면역세포막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 너무 바싹 익히는 것보다는 반숙이나 삶은 형태가 흡수에는 더 좋다고 하고요. 오, 그렇군요.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독감 백신 맞았을 때 그 효과가 30%나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백신 효과까지요. 단백질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혈관 건강은 어떤가요? 단백질이랑 혈관은 약간 좀 의외의 조합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관벽의 70%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아, 혈관백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혈압 위험도 커지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동물성 단백질은 좀 피해야 하나요?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이 중요한데 오히려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특히 거기 든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를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일부를 식물성으로 바꾸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42%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42%요? 엄청난데요?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그 자료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한 60% 정도? 그리고 생선은 오메가3 때문에 좀 예외로 쳐서 30%, 나머지 기타 동물성 단백질은 10% 정도, 이 비율을 추천하더라고요. 60, 30, 10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견과류나 콩 종류에 많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을 넓혀주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좀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 콩에는 칼륨도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혈압 관리에도 유리하죠. 이야, 듣고 보니 단백질이 정말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하네요. 뇌 건강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치매 원인이 그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 때문이라는데. 네,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청소하는데도 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요. 이건 진짜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뇌 속 환경미화원 역할도 단백질이 하는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유나 닭고기 같은 데 많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기분까지요? 네, 또 계란 노른자에 많은 콜린은 기억력에 아주 중요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흰살 생선에 많은 알부민은 뇌혈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고요. 와, 그럼 뇌를 위해서 단백질을 시간대별로 챙겨 먹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예를 들면 아침에는 계란이나 우유,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콩 요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고 해요. 고온에서 튀기거나 하는 조리법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 후 30분 내 단백질 섭취, 이게 뇌세포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물질 분비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뼈, 그리고 피부와 모발까지 단백질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뼈는 당연히 칼슘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물론 칼슘 중요하죠. 근데 뼈의 한 30% 정도는 콜라겐, 즉 단백질이에요. 이게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단백질이 철근이고 칼슘이 시멘트인 셈이죠. 아, 철근과 시멘트.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부을 순 없잖아요. 다만 단백질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예를 들어 체중 1kg당 2g 이상 먹으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대략 칼슘과 단백질 비율을 2대1 정도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칼슘 1000mg에 단백질 50g 정도. 2대1 비율이에요. 네, 그리고 뼈에 특히 좋은 단백질로는 젤라틴을 꼽는데요. 우리 족발이나 곰탕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고요. 탄산음료나 카페인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족발, 곰탕, 의외네요. 피부랑 모발은요?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콜라겐 부족이잖아요. 모발도 95%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피부는 푸석해지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먹는 콜라겐이나 단백질이 바로 피부나 모발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합성돼야 하거든요. 아, 재합성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비타민 C랑 아연이 그 재합성을 돕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껍질류 음식에 많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콜라겐이나 케라틴 합성도 활발해지니까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기분, 기억력, 잠까지 단백질이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얼마나 또 언제 먹는지가 정말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매 끼니 25에서 30g씩 나눠 드시는 것.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공복에 먼저 드시거나 운동 후 30분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거. 네네. 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60-30의 0 황금 비율을 좀 참고하시고 뇌 건강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종류를 달리하는 식단,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도우려면 비타민 C를 같이 챙겨 드시는 것,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전후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처럼요. 뭔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에 어떤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당장 다음 식사 때 계란 프라이 하나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지도 모릅니다.